자, 이번에는 MCV가 참고 범위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환자가 내원했는데 빈혈이 있는데 MCV 값이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세 가지 디퍼런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생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빈혈이 있는데 MCV가 증가가 됐다 그러면 재생성이 있지만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3일에서 5일 정도 경과된 경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인이, 보호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빈혈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내원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다. 이때는 참 우리가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도말표본상이나 이런 다른 검사상에서 뭔가 용혈성, 빈혈성 출혈의 근거가 있다 그러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놓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연속 검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뭐 쭉 보시면은 그쵸 다른 지표 RDW나 도말표본 아니면 이런 어드비아나 시스맥스 프로사이트와 같은 미성숙한 적혈구 개수가 정확하게 되는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이 가능하다면. 자, 두 번째, 연속해서 검사했는데 이 퍼시스턴트라는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재생성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비재생성 빈혈 또 불량 재생성 빈혈인데 보통은 이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되는 그런 경과를 보이는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근데 이것은 MCV가 감소인 경우도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렇죠? MCV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오지만 감소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또 세 번째 경우 낮은 MCV,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계 브리드 개들이 MCV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개들이 이럴 때 MCV가 뭐 55예요. 55인데 용혈성 빈혈이 생겨서 열심히 재생했는데 내 병원에 내원했을 때 보니까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와서 뭐 65 femtolitr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빈혈이 있는데 참고 범위 안에 있으니까 재생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네, 이런 억울한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MCV가 정상이고 그렇죠? 빈혈이 있는 환자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검사. 그러니까 이제 뭐냐 결국은 할 수 있으면 미성숙 적혈구가 정확하게 개수되는 장비가 있으면 좋고 또 내가 아주 미성숙적 결국 그 염제, 그렇죠? NMB 레티큘로사이트 스테인에서 미성숙적 결국 찾아내는데 매우 능숙해 있다 그러면 항상 하는 거예요. 빈혈 환자에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검사 지표를 확인하거나 연속 검사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환자가 내원을 했네요. 자, 저먼 셰퍼드 수컷 6개월이네요. 자, 후지 파행, 이것도 출혈이었습니다. 압방 출혈, 혈뇨, 게다가 암컷 동배작용은 폐출혈로 사망했대요. 자, 이런 게 이제, 글쎄,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골 가는데 이렇게 어린 개들이 엄마 아빠까지 이제 뭐, 피 흘리면서 죽었다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이건 살서제예요. 또 예전에 어떤 나쁜 사람들은 또 보면 닭고기 같은 데다 그런 거 약을 묻혀가지고 던져서 뭐 좀 그쵸? 예, 그 개들 중에 죽이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긴 했거든요. 자, 그럼 뭐야? 이 환자는 어쨌든 출혈성이죠. 출혈성. 출혈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MCV가 어때요? MCV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네요. 그렇죠? 그게 레퍼런스 레인지에 들어있지만 소견이 지금 출혈 소견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묻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비는 좀 옛날 장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뉴로사이트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RDW도 없네요. RDW 있기는 한데 정보가 제공이 안 됐네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재생성 평가를 해본다든지 연속 검사 해본다든지 도말 표본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어떤 개가 내원했는데 438만이었습니다. 자, MCV는 65.1로 역시 레퍼런스 딱 가운데 값도 아니고 약간 이제 왼쪽이네, 그렇죠? RDW도 뭐 별로, 그렇죠? 네, 자, 이런 밋밋한데 어쨌든 빈혈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봤을 때는 재생이 안 되나 싶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원래 MCV가 낮은 아시아계 브리드나 이런 개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요거. 자, 그렇죠? 재생성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속 검사. 자, 어떤 환자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9월 20일부터 아마 입원했겠죠. 어떤 원인으로 27일까지 만약에 빈혈이 있는데
재생이 된다 그러면 MCV, RDW 이런 거의 변화가 이미 나타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죠. 빈혈은 700만에서 500만까지도 떨어졌는데도 MCV는 여전히 변화가 없네요. RDW는 좀 여기서 변화가 됐네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뭔가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MCV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재생이 안 되는 빈혈이구나.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보세요. 빈혈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자, 이렇게 우리 병원에 9월 26일에만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얘는 빈혈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그렇죠. 자, 그러나 사실 이 환자는 빈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검사해 가지고는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병리 검사는 필요하면, 의심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연속해서 검사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이 환자는 좀 염증이,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인텍트 라브라도인데, 전지 파행이 있고, 고열과 이런 임상 증상이 벌써 3주나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 만성 염증성 질환을 앓았다 그러면, 얘 철분이 좀 부족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아니, 철분 활용, 빈혈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철분 활용이 억제가 되면서 좀 MCV가 낮을 수도 있다. 항상 낮은 건 아니고. 빈혈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빈혈이 있기는 있는데 MCV는 70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연속 검사해보, 이런 환자들은 이제 그 처음 내원하면서부터 몇 번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비교해보면 아까 좀 전에 봤던 환자처럼 MCV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문에 이제 이런 논문이 나왔었는데, 2011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성 빈혈 환자 1426마리에서 MCV하고 MCHC가 아까 이제 정상이거나 낮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 카테고리로 재생성 평가할 수 있는 게 몇 마리인가 봤더니 168마리밖에 안 돼요. 1426마리의 재생성 빈혈 중에서 MCV가 레퍼런스 렌즈를 벗어나서 증가한 거는 168마리밖에 안 돼요. 사실 M이 평균이잖아요. 그죠?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이제 도말표본에서 농염적혈을 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RDW 증가된 것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도가 거의 80%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망적혈과 정확하게 개수가 되는 장비, 그렇죠? 프로사이트, 어드비아, 시스맥스 이런 장비들. 무슨 이제 이 세 장비 홍보대사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랩을 의뢰하게 되면은 또 그런 이제 메리트를 또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단이 있어서. 물론 빈혈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손써야 되는 빈혈은 응급 상황이다 보니까 랩에 뭐 보내서 하루 이틀 기다리고 뭐 이럴 계제가 아닌 경우가 사실 좀 많기는 하죠.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네. 하여튼 MCV가 그렇죠. 여러 가지 감별해야 될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거나 그렇죠. 주어진 장비에서 빈혈이 있다 그러면은 MCV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없다 하더라도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RDW 증가됐다 그러면 요거 뭔가 있겠구나 그렇죠. 도말표본 봤더니 농염적 결국 되게 많네. 대소부종도 뚜렷하구나. RDW 증가한 거랑은 이제 일관된 변화죠. 그 다음에 구상적 혈구까지 있구나. 구상적 혈구 있으면 뭐야? 구형, IMH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도말표본 이렇게 그렇죠. 자, 염색성이 좀 전체적으로 좀 이전에 보던 거랑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거 다 뭐예요? 아주 진한 농염적 혈구, 그렇죠? 농염적 혈구. 자, 표적적 혈구도 있네요. 그렇죠? 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웰졸리 소체가 작은 거, 약간 큰 거, 뭐 하나씩은 다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재생이 활발하구나. 근데 여기는 지금 구상적 혈구는 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출혈이 있다든지 뭐 이런 원인들 아니면 다른 요멸성 원인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드비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드비아에서는 이 테이블 내용은 거의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빈혈 있나 없나 이거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Y축은 크기, X축은 헤모글로빈 농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 또 하나가 이제 없는데, 이 두 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 이 터코이즈, 스카이블루 다트가 맨 오른쪽부터
쉽게 말하면 이게 여기가 이제 막 훈련소 입소한 애들, 그렇죠? 여기가 거의 다 자란 애예요, 그렇죠? 6주차. 그 다음에 성숙한 건데, 그렇죠? 이 골고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재생이 아주 활발하구나, 그렇죠? 자, 그럼 이세포들. 보통은 이제 그 적혈구계는 요 가운데 분에게 다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좀 누워서 이렇게 보통 분포하게 되는데, 재생이 활발하게 되면은 이 구획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사이즈는 Y축이 사이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이즈는 증가가 되고 헤모글로빈 농도는 어때요? 그렇죠? 낮아지는 이런 미성숙한 적혈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환자가 MCV가 61.5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만약 임피던스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놓칠 수도 있지만 이런 장비들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놓칠 수가 없다. 그래도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스맥스 장비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빈혈이 마일드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빈혈이 마일드한지 안 한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원래 이 환자가 뭐, 그렇죠. 800만이었는데 500만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걔는 좀 힘들겠죠. 이 환자는 물론 MCV도 증가가 됐고, RDW, CV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재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 장비 역시 이성숙 제혈구 카운트가 정확하기 때문에 뭐 MCV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레티큘러 사이트가 충분하니까 또 그래프상에서도 이성숙한 적혈구를 표시하는 부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6년생이거나 출혈성 빈혈이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그렇죠? 이런 또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렇죠? 빈혈이 있는데 MCV가 레퍼런스 엔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로컬에서 재생 전 단계 보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호자들이 뭐 문제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묻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세 번째는 만성 염증성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